최근 국내에 송환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제기한 배드파더스 대표가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누군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조항 때문인데요.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. 지난 6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씨.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잘못된 정보로 그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? 숨진 대학생한테 하실 말 없으십니까?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누군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.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온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신상이 공개된 부모 5명이 구 씨가 올린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. 상대방에게 그렇게 고소를 당하면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거라고 더 이상의 액션을 못 하는 거죠. 일단은 그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으니까 이것부터 문제잖아요, 지금.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미투 운동과 같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백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습니다. 가해자가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역고소당한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40%가량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소를 하게 되면 이 자체가 피해자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2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. 위축되는 거 사실이에요.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헌법재판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 국가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거나 사문화된 상황, 피해자의 의견을 억압하거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.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공개되고 싶지 않은 비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런 것 때문에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가해자라 하더라도 인격권은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3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도록 냅두고 민사적으로 또 돈으로 이제 충분히 피해 회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두고 벌어지는 찬반 논란.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이 두려워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법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YTN 손유정입니다.